산소 센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센서를 설치하는 목적은 두 번째, 정확한 공연비 제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설치하는 목적으로 맞습니다. 정확한 공연비 측정을 제어를 위해서 산소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제어 회로의 구성 부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토라이트. 일단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 헤드라이트, 오토라이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도 감지, 즉 밝고 어둠을 갖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스위치도 당연히 구성 부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램프 제어용 휴지 및 릴레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 센서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센서. 에어백 장치에서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거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버클 스위치, 버클을 채움으로써 그분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센서 중 흡기 온도 센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라? 에어플로우 센서에 대한 얘기죠. 다음에 첫 번째 한번 틀린 걸 맞는 걸 보겠습니다. 자, 흡기 온도가 낮을수록 공연비는 증가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NTC형, 즉 반비례하는 서미스터를 주로 사용하기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흡입 공기 밀도 차이를 보정하여 최적의 공연비를 갖다가 되도록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틀린 것은 엔진 시동과 직접 관련되며 흡입 공기량과 함께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것은 에어플로우 센서의 역할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에어플로우 기관 온도 센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명 기능은 보면 기관 온도 센서는 엔진에 유입되는 흡입 공기량 온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제어기에 신호를 전달하여 연료 분사량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고객의 이익을 증대, 그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을 고려한 설계,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서지, ESD 보호 회로를 탑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디지털 이포럼 트림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즉 출력 전압을 갖다가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기관 압력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에서 트레이스 제어를 위한 컴퓨터로 입력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아닌 것은 자, TCS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입력되는 항목이 휠 스피너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향각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 페달 위치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런 세 가지가 되겠고 관계가 없는 부분은 차고 센서로 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S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빗길, 눈길 등의 미끄러운 길이나 급출발 등 구동바퀴가 헛도는 것을 감지하여 타이어의 공회전을 억제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행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을 탐지하여 엔진 출력을 떨어뜨려 휠 스핀을 방지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코너링 시 한쪽 타이어가 겉도는 것을 막아 언더스테어나 오버스테어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우리가 TCS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전에 말씀드린 ABS 기능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작동된다면 이 TCS 기능은 엑셀을 밟을 때 작동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즉 ABS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TCS는 엑셀을 밟을 때 작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CS 기능 확인은 ABS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기능 자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TCS가 있는 차량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닿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APS는 가속 페달의 밟힌 양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엑셀레이터와 일치되어 장착되어 있다. 엔진 ECU는 이 신호를 기본으로 연료 분사량 및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에 커먼 레일 방식의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가속 여부에 대한 압력이 기계식과 케이블식, 그다음에 기계적 링크에 의해 분사 펌프에 전도되는 형식이 아니라 가속 페달의 변화량, 즉 이동량에 따라서 APS, 즉 액셀레이트 페달 센서 변환기에 의해서 엔진 이슈로 입력이 됩니다. 센서의 구조는 두 개의 센서로 보조된 더블 포텐시오미터 형식이고, 그 다음에 센서 1과 센서 2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안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AP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센서 1은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를 결정해주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센서 2는 센서 1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주는 감시자의 역할을 설치하는 것이 센서 2가 되겠습니다. 이들 두 센서는 항상 일정한 전압차를 가지고 작동을 한다. 센서 2는 센서 1의 2분의 1 값, 전압차를 갖다 2분의 1을 갖고 있고, 만약에 출력된 값이 규정의 일정한 값을 벗어나게 되면 엔진 ECU는 APS1 또는 APS2의 고장으로 판단하고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후에 엔진 회전수의 변동을 주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서 출력 압력은 가속 페달의 설정 함수로부터 악셀 페달 센서에 있는 가변 저항을 통하게 되어 페달의 위치는 이 전압부터 계산하게 되는 것이 APS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산소 센서 내측의 고체 제너지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르코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지르코니아는 산화 지르코늄을 이루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제달 O2 산화, O2 산화 지르코늄 이렇게 읽습니다.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내열성 세라믹스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이 지르코늄입니다. 도자기는 물론이고 금속색이 아닌 흰색의 가위나 식칼, 내열 냄비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히토리 원소의 산화물이나 마그네슘 등을 첨가하면 안정 지르코니아라는 입방향이나 정방향의 결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입방향 지르코니아는 다이아몬드와 닮았기 때문에 모조품으로 이용된다. 즉 일명 큐믹이나 지르코니라고 부르는 게 산화 지르코니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분사량 제어를 위한 기본 입력 센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가솔린 엔진 분사량 제어를 기본적으로 입력 센서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냉각 수온, 그 다음에 두 번째 맵 센서,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 그래서 2, 3, 4번은 전부 다 관련이 있고, 첫 번째 냉각 수온 센서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맵 센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맵 센서는 흡입 공기량을 계측하는 방식이 크게 직접 계측, 그 다음에 간접 계측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측에서 사용되는 공기량 검출 센서를 우리가 Mass Flow Air 센서라고 하고, 간접 방식에서는 우리가 맵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맵 센서를 간접 방식에서는 맵 센서는 흡기 매니폴드의 절대 압력을 측정하며 이를 전압으로 변환시켜 ECU에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맵 센서입니다. 맵 센서 일반적으로 1 내지 5바 정도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후막 압력 센서와 또는 반도체 압력 센서 타입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맵 센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센서 중 원리가 다른 거 하나는 보겠습니다. 자, 1번 맵 센서, 2번 노크 센서, 그 다음에 가속 페달 센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료 탱크 압력 센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리가 틀린 것은 가속 페달 센서가 되겠습니다. 가속 페달 센서. 그래서 연료 게이지를 구성하는 구성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 탱크가 나왔으니까. 구성품들은 연료 레벨 센서 또는 연료 게이지는 사실상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그래서 플로팅, 떠다니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기, 그 다음에 또는 지시 로드, 이렇게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호값을 연료 게이지 및 몬스터 게이지와 같은 전자식 단말기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를 측정하는 시점의 역할을 하는 센서를 우리가 샌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샌더.
그중에 이제 플로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팅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가 나왔으니까 플로트는 물에 떠다니는 부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떠다니는 부대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철로된 타원체나 폼, 솔리드로 구성되어 있고 모형은 계란형이나 또는 타원형의 형체이며 연료통 안에 연료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이 이제 플로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시로드, 연료통 안에 가득 차 가솔린과 디젤량을 플로팅의 둥둥 떠다니는 그 표면 끝에 얇게 달려 있는 것이 우리가 지시로드가 되겠습니다. 지시로드. 그 다음에 저항기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12V의 전압을 에너지를 받는 저항기를 갖다가 우리가 저항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부터 시작된 연결선은 연료 게이지에서 현재 연료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항기는 최신 차량들은 그 전자식 신호를 받아 게이지로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과거 차량의 경우에 연결선이 게이지와 저항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몬스터 게이지로 서 있습니다. 저항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57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 그 다음에 ES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유레이트 센서, G 센서 등이 적용되어 있다. 차체 제어 장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유레이트하고 G 센서, 그 다음에 ABS 제어, 그 다음에 TCS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자세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행 자세를 제어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준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뒷바퀴가 원심력에 의해 바깥으로 미끄러질 경우 오버스티어로 제어를 한다.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레이트 센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레이트 센서는 자동차의 수직축 방향을 요레이트, 회전 각도를 검출하는 센서이며 사륜 구동 조향 장치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요레이트. 그래서 자동차의 수직축 방향, 요레이트, 회전 각도를 검출하는 센서가 요레이트 센서가 되겠습니다. 요레이트. 언더스티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티어는 자동차가 이제 코너를 돌 때 운전자가 생각보다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것을 언더스티어라고 부릅니다. 언더스티어. 보통 전륜구동 차량이나 서풍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륜구동에서요. 그래서 전륜의 경우 앞바퀴가 가속을 담당해 직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커브를 도는데 속도가 높아 언더스티어가 일어나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속도를 죽이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더스티어고, 자, 오버스티어는 언더스티어와 이제 반대로다가 우륜 차량에서 나타나는 주로 발생이 되며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서스펜션이나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면 뒷바퀴로부터 미끄러 나가 뒤부터 차량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버스티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버스티어. 뒷부분이 더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차량의 앞부분이 생각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심력에 때문에 차량 전체가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이런 경우 운전이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컨트롤이 어려움게 되는 것이 오버스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능력증 언더 또는 오버스티어 성향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몇 가지 세팅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륜이면 전륜, 후륜이면 후륜의 타이어 폭을 키우거나, 그 다음에 타이어의 판평비, 그 다음에 댐퍼의 감쇄력, 스프링의 상수, 안티롤바의 강성 조정 등으로 언더스티어 및 오버스티어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앞과 뒤의 공기압을 다르게 해서 언더스티어를 잡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승차감이 저해시키는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